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맞춤법과 국어능력 1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우리 13수 14주차 이렇게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수업은 2주밖에 안 남았고요. 오늘 합쳐서 2주밖에 안 남았고 그 다음에 15주차 때, 즉 6월 10일에 이제 기말고사를 치르지요. 그러니까 2주 동안 또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기말고사 또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광고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5월 29일 날 제출해야 되는 바로 그 과제죠. 과제에 대해서 광고를 하겠고요. 둘째는 이제 우리 6월 10일에 있을 기말고사에 대해서 이제 학기 말이니까 되게 바쁘네요.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 5월 29일 날 여러분 과제 제출하는 거 아시죠? 과제 제출하신 분들 지금까지 되게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출 못하신 분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지금 수업을 듣고 과제를 잊어버렸다가 지금 생각이 나신 분들 하여간 빨리 준비를 하셔서 그래서 5월 29일 23시 59분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너무 이렇게 양이 넘쳐가지고 우리 과제란에 올라가지 않는다 한다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JS1031 한메일.net입니다. 거기로 이제 다음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내주셔야 JS1031 다음.net도 괜찮고요.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과제란에 올려주세요. 과제란에 올려주시고 제가 해상도 이런 거 안 봅니다. 이거 내용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해상도 지나다고 뭐 더 좋다고 뭐 점수도 잘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만 보는 거니까 제 내용만 하여간 알 수 있게끔 그 정도 해상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저기 과제란에 올려주시고요. 그게 정 안 되다 싶으면 저한테 메일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둘째 광고는 바로 기말고사 광고죠. 우리 공지사항에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에 확인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같이 보충해서 그렇게 지금 공고를 할 테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시는 6월 10일 금요일이죠. 12시 5분 우리 중간고사 때도 12시 5분에 쳤어요. 그러니까 12시 5분에 그렇게 20분가량 그렇게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분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미리 좀 들어와 주셔야죠. 미리 들어오셔서 그렇게 자신의 모습 좀 잘 나오는지 그런 거 다 테스트를 하시고 미리 일찍 오셔서 잘 나오는 것 확인되면 이제 바로 공부를 미리미리 좀 들어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장소는 성신여대 교육 시스템이고요. 우리 중간고사 때 치러봤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줌으로 시험 감독한다는 것 아시죠? 자, 범위는 이제 9주차서부터 14주차 수업 내용입니다. 한글맞춤법 41항서부터죠. 우리 40항까지 중간고사까지 봤었죠. 그래서 한글맞춤법 41항서부터 중간에 문장보호 나오는데 문장보호 빼고요. 표준어 사정원칙 26항까지 그래서 한글맞춤법 41항서부터 표준어 규정 26항까지 표준어 사정원칙 26항까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26항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업 내용이니까 잘 준비해서 시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방식은 OX 문제로서 35문항 나간다는 것, 중간고사에 준해서 아실 거고요. 자, 해야 할 일은 이제 기말고사 때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줌 주소는 여기 아래 나와 있죠. 주제는 한글맞춤법과 국어능력 기말고사 방이고요. 시간은 2022년 6월 10일, 즉 금요일 12시입니다. 12시 5분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들어와 주시라고 이렇게 12시라고 적어 놨고요. 자, 줌 회의 참가, 그 아래 이게 주소가 나와 있고 회의 아이디는 772-380-7178, 암호는 2022입니다. 올해 2022년이니까 2022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암호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온라인 시험 이제 주의사항은 6월 10일 금요일 12시에 기말고사를 실시하고 기말고사 실시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35문항에 시험 시간은 20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부정행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적게 드리는 거니까 문제를 빠르게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렇게 이제 걸리시고요. 시간이 좀 더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혹시 이게 줌이 저한테 40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줌이 좀 끝나면 제가 방을 하나 또 따로 만들 테니까 거기로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간이 20분 제가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21분 드려요. 시간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시간 합쳐가지고 21분 드리는데 대부분 다 10분 15분 만에 다 푸시죠. 푸시는데 혹시라도 좀 생각 좀 많이 하셔서
일어나셔서 약간 좀 늦게 푸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여간 뭐 시간에 이제 맞춰가지고 푸시는 분들 혹시 줌이 튕겨져 나가면 다시 좀 들어와서 하시는 그런 1분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번 이제 줌을 통해서 철저히 시험 감독할 것이니까 아래와 같은 사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 주소와 비밀 주소, 비밀번호는 이제 2022 미안합니다. 2022를 위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자, 1번 휴대폰 보는 거 금지합니다. 만약 뭐 시험 보는 휴대폰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커닝에 좀 그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 휴대폰은 주로 여러분들 촬영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습 보여주는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중간고사도 해보셨겠지만, 나가실 때 이제 본인의 이름 적어주실 때, 그때만 치시는 거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험 보시는 중간에 시험 저 두드리는 것, 그거는 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책이나 프린트물 보는 것 금지합니다. 그래서 책이나 프린트물 보는 것 당연히 금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면 책이나 프린트물을 그대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책 프린트물 보는 거 금지하고요. 자, 다음에 3번 이제 자판 두드리는 거 금지입니다. 그래서 뭐 시험 보는 중에 열심히 이렇게 말에 두드리고 계신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커닝의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이제 큰 감점이 있으니까 절대 그거 두드리지 마시고, 우리 시험 보는 거는 중간고사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마우스 두드리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그거 할 때 뭐 한 손으로 이렇게 아이패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만 뭐 두 손을 이용해 가지고 막 두드리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는 하여간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출석 체크할 때 빼놓고는 그거는 이제 금지를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줌 출석 체크할 때만 자판 및 휴대폰 사용 가능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줌에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겠죠. 그래서 줌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감점이 있을 것이니 휴대폰 및 기타 장비, 노트북 데스크탑으로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때 했던 그 앵글, 그때 문제 있었던 분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앵글 그대로 그렇게 시험을 치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줌으로 시험 감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이 보이게끔 그렇게 중간고사 때 그 앵글 그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아이패드는 앱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접속해야 문제가 보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기말고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수업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2주 동안 또 열심히 또 나가보고요. 그러니까 뭐 표준어 사정원칙 26항까지 시험 범위니까 거기까지 또 열심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마치겠고요. 이제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40페이지 제2절 한자어부터 할 차례죠. 표준어 규정 21항의 고유어 표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거기에 따라서 그 아래 이제 기억과 니은이 있는데 가루약, 말약이 있습니다. 여기 가루약, 그게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어와 한자어가 있을 때 고유어 계열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맞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루약, 말약, 가루가 이제 말이죠. 가루 말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건 한자어고 앞에 있는 게 고유어인데 고유어를 맞게 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다 캡슐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쓰지 않게 먹죠. 근데 옛날에는 조그만 봉지에다가, 조그만 종이에다가 가루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줘요. 약국에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입에다 털어넣어야 되는데, 먹을 때 그거 진짜 고역이었습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아픈 것보다 그 가루약 먹는 게 더 고통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참 그냥 먹었던 게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하여간 지금 캡슐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의 없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먹었던 그 가루약, 말약 대신 가루약을 맞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 구들장과 방돌이 있는데요. 구들장, 그것만 맞습니다. 자, 이 구들장이 여러분 좀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들어보신 적도 없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뭐냐면요. 구들장이라는 게 우리 지금은 방바닥을 다 시멘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 놓죠. 그런데 옛날에는 방바닥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방바닥을 마룻바닥, 나무 제외하고는 방바닥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넓고 평평한 돌 있죠.
돌을 갖다가 아래에 깔아가지고 그렇게 방바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아무리 평평해도 좀 울퉁불퉁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방바닥을 까는 만드는 그런 얇고 넓은 돌, 그 돌을 갖다가 구들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돌, 방이라는 게 이게 룸, 방, 그게 이제 뜻밖의 한자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자어 방돌 대신 구들장을 그 방바닥을 만드는 그 넓고 평평한 돌, 그 얇은 돌, 그 돌을 구들장이라고 한다는 것, 뭐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길품삭과 보행삭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길품삭, 이거는 아마 저 통행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품삭만 맞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까막눈, 맹눈 이렇게 얘기할 때 까막눈, 요거 뭐 요즘은 이제 까막눈이 거의 없죠. 그 옛날에 이제 한자가 있었기 때문에 뭐 까막눈, 한자를 보지 못하는 사람 까막눈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요즘 뭐 거의 한자가 사라지고 한글만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니까 한국에 까막눈이 거의 없죠. 거기 보면 유네스코의 세종대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네스코의 세종대왕상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상이냐면요. 한 해 동안 가장 문맹을 없앤 그런 나라한테 주는 상이 그게 이제 그 세종대왕상이에요. 그런데 왜 세종대왕상이냐? 한국이 문맹이 거의 뭐 0.000%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는 거의 문맹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한글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걸 세종대왕상, 문맹을 없앤 나라한테 주는 상을 세종대왕상이라고 그렇게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을 기려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여간 뭐 한국에 이제 까막눈이 거의 없는데 어쨌든 맹눈보다도 까막눈, 요거를 이제 맞게 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꼭지미역과 총각미역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꼭지미역만, 맞게 했습니다. 그 미역이 이렇게 이제 줄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끝에 이제 묶어놓은 미역, 그런 거를 꼭지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뭇갓, 치장갓이 있는데, 나뭇갓이 맞고요. 요 나뭇갓은 이게 뜻밖의 뭐 하여간 여러분들은 뭐 우리가 쓰는 갓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갓이 아니라요. 땅입니다. 땅인데 땅 이름이에요. 나뭇갓은. 그래서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한 땅, 즉 그린벨트 같은 그런 땅 있죠. 이런 땅을 나뭇갓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요거 하여간 뭐 많이 쓰진 않습니다만 하여간 뜻밖의 갓이 아니라 땅을 가리킨다는 것. 그것도 그냥 뭐 교양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안 쓰는 말은 시험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그냥 그래도 하나하나 배우면서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 쓰시는 말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늑다리와 노닥다리가 있는데 이거 늙을 노자죠. 그래서 노닥다리는 한자어 대신 늑다리만 앞에 맞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늑다리 뭐 우리 예전에 그 무한도전 이런 거 보면은 하하가 박명수 보고 막 늑다리다 막 그렇게 막 얘기를 막 그랬었는데 하여간 나이가 그때 박명수가 30대였어요. 그런데 하여간 늑다리라고 막 부르고 막 그랬던 거. 지금은 이제 하하도 40대거든요. 그렇게 놀렸던 하하도 40대인데 참 나이 먹는 것 시간이라는 것은 되게 상대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노닥다리 대신 늑다리가 맞고요. 그 다음에 두껍다지와 두껍창이 있는데 이거 두껍다지가 맞습니다. 우리 붓 있죠? 붓. 옛날에 대나무를 이렇게 만든 붓. 우리 글씨 쓰는 붓 있죠? 그 뒤에 보면은 뒤에 텅 비었기 때문에 그 뚜껑이 있어요. 뒤에. 그 뚜껑이 바로 두껍다지라는 거죠. 그 두껍다지를 열고 옛날에 문익점이 거기다 목화씨를 넣어왔죠. 그래서 그 두껍창 대신 두껍다지가 맞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떡암죽과 병암죽이 있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 죽은 죽인데, 그 백설기를 빻아서 쓴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백설기는 그냥 떡이죠. 떡인데, 그걸 갖다가 또 빻아가지고, 또 이렇게 또 죽을 만들어서 먹기도 했나봐요. 그런 죽을 떡암죽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거의 뭐 안 쓰는 말입니다. 백설기도 뭐 요즘 잘 안 먹는데 그걸 갖다 또 빻아가지고 또 쓴 죽은 뭐 또 하여간 뭐 백설기를 너무 냉장고에 오래 넣어놔가지고 냉동실에 너무 오래 넣어놔서 너무 딱딱해졌다 이러면 또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간 어쨌든 좀 뭐 제 주변엔 좀 많이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설기를 빻아서 쓴 죽이 떡암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른 가리와 건가리가 있는데요. 마른 가리는 이제 건가리는 틀리고 마른 가리가 맞는데 마른 논을 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름에 이제
모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이제 다 벼베기를 했잖아요. 베기를 하면 그 아래 이제 그 그루터기가 다 남아 있죠. 벼들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다 뒤집어 엎어줘야죠. 그래야 다음 모내기 할 때 거기다 이제 또 그 물을 이제 그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벼를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땅이 말랐을 때 이제 봄에 겨울에 이제 꽉 말랐을 때 그때 이제 봄이 돼가지고 그래서 땅을 이제 다 갈아 엎는 일 그런 것을 마른가리 그 땅이 말랐을 때 그런 것을 마른 돈을 가는 일 마른가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마른 빨래 건빨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려가지고 흙을 터는 일이라고 하네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그 흙이 이렇게 묻었을 때 그때 그거를 이제 빨래를 돌려보면 흙이 그대로 이제 묻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다 말려야죠. 예, 말려가지고 탁탁 흙을 다 털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빨래를 해야 그 흙이 그 흔적 없이 사라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저 말려서 흙을 터는 그 빨래, 요거를 이제 마른 빨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찰떡과 반찰떡이 있는데요. 요 매찰떡은 이제 맵쌀과 찹쌀, 이런 것을 이제 그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시루떡이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맵쌀은 이제 산에서 나는 쌀이죠. 맵쌀의 매는, 뒤에 그 쌀 때문에 비읍이 덧붙은 거고요. 그 매는 이제 산의 고유어죠. 그래가지고 산에서 나는 쌀인데 요것도 이제 그 뭐 좀 품종이 약간 산에서 이렇게 나는 그런 그 쌀 같은 경우에는 좀 찰기가 좀 없는 그런 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맵쌀과 찹쌀 두 개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시루떡이 매찰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달나무와 배달나무가 있는데 요 박달나무 요거를 맡겨야 했습니다. 앞에 걸 맡겨야 했고요. 이건 나무의 종류고요. 그다음에 밥소라와 식소라가 있는데 큰 노꾸라시라고 하네요. 이거 밥소라만 맡겨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논과 사례답이 있는데 이건 사례논만 맡겨야 했습니다. 이거는 묘직이나 마름이 이제 부쳐 먹는 땅이라고 하네요. 사료논을 맡겨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사료논 이제 그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소작농, 소작농들을 또 관리하는 이제 그 마름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쳐 먹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작농들한테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는 땅이 사례논이라고 하네요. 뭐 요즘 뭐 마름이나 이런 말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뭐 없는 말이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그 논의 그 한자어가 답이기 때문에 사례논 고유어만 맡겨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밭과 사례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 남한테 붙이게 자기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농사짓게 하는 밭 작물을 심게 하는 그 밭이 사례밭이 되겠습니다. 사례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마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부려먹는 그런 이제 말이 되겠네요. 그런데 상말만 맡겨야 했습니다. 상마 틀리고요. 그 다음에 성냥과 화각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성냥만 맡겨야 했습니다. 뭐 성냥 요즘 쓰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라이터로 거의 다 그거하게 되는데 교체가 되게 되는데 하여간 뭐 옛날엔 성냥이란 말 쓰기도 했고 그 한자로 화각이란 말 쓰기도 했는데 성냥만 맡겨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무늬 소설문인데 무늬의 한자가 문이죠. 그런데 소설문 빼놓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런 이제 위에 이렇게 솟아있는 그런 무늬 만드는 것 그것을 소설문이라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지다와 그 벽지다. 외지다가 이제 맞죠. 그 다음에, 그 외지다를 맡게 했습니다. 외진 곳, 벽진 곳이 아니라, 벽은 이제 한자어고요. 그 외진 곳을 맡겨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파와 동파가 있는데 운파를 맡겨야 했습니다. 운파는 이제 겨울에도 파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싱싱한 이제 파란 파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겨울에 노란 파가 나오는데 그것도 파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노란 파 겨울에 심어가지고 벤 다음에 그거를 이제 먹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겨울에 나는 그런 노란 파를 운파라고 한다고 합니다. 겨울 동자 써가지고 동파라고 하는 거는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담배, 입초, 입담배만 맡겨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잔돈, 잔전이 있는데 잔돈만 맡겨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당수, 조당죽이 있는데 조당수만 맡겨야 했습니다. 조당수는 이제 좁쌀을 쓴 음식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뭐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뭐 조당죽 대신 조당수를 맡겨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죽대기와 이제 피죽이 있는데 요 피죽 대신 죽대기가 맞고요.
예, 그래서 죽대기는 뭐냐? 이거는 이제 땔감으로 쓰는 널조각이라고 하네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도 이제 죽덕이도 비표준어고 죽대기 이 역행동화 인정한 예가 되겠습니다. 대기라고 쓰는데 어쨌든 뭐 죽대기 하니까 뭐 먹는 음식처럼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만 그게 아니라 예, 그 땔감으로 쓰는 널조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게다리와 이제 목발이 있는데요. 예, 지게다리는 지게 있죠? 그 지게에 예, 이렇게 보면은 그 지게 아래에 그 받쳐놓은 발 있죠? 그 발을 지게다리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 그거를 이제 목발이라고 부르면 틀리겠지만 우리가 다리 다쳤을 때 이게 지고 다니는 저 하고 다니는 그 목발, 그거는 목발이 맞죠. 그렇지만 우리 지게에 쓰는 그 다리 이름, 그거는 지게다리가 맞지. 그거를 목발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다. 예,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짐꾼과 부직꾼이 있는데 예, 짐꾼만 맞게 했습니다. 예, 그 짐꾼이 아직까지 동대문 가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대문에는 이제 옷 장사를 크게 하기 때문에 옷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옮기라라는 예, 그런 이제 그래서 지게를 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는 하여간 좀 독특한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 예, 그 동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동대문에 그 옷 상가가 엄청 크잖아요. 예, 그래서 옷을 옮겨주는 그런 지게꾼들이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기 하여간 짐꾼들이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부직군 틀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푼돈, 분전 이렇게 얘기할 때 푼돈만 맞게 했습니다. 이 푼돈 가지고 뭐라고 그런 얘기할 때 하여간 보통 이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푼돈이나 아니면 푼수 얘기할 때만 할푼리 할 때는 푼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푼돈 요거를 맞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분전 푼전도 틀립니다. 예, 전은 이제 한자어잖아요. 전 대신 이제 고유어인 돈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푼돈이 맞고요. 그 다음에 흰말과 백말과 부루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흰말을 부루말이라고 부르기도 했나 봐요. 어쨌든 다 틀리고요. 흰말만 맞게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백마 이렇게 아예 한자로 부르는 백마는 또 맞게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봉숭아와 봉선화 배운 적 있었죠. 아예 고유어로 부르는 봉숭아도 맞고 아예 한자어로 부르는 봉선화도 맞지만 두 개를 섞은 봉숭화는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백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한자어로 한 백말도 맞고 그다음에 아예 고유어로 한 백말도 맞고요. 아예 한자어로 한 백마도 맞습니다만 두 개를 짬뽕을 시킨 백말은 틀리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봉숭아와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흰죽과 백죽이 있는데요. 요거는 하얀 죽, 흰죽만 맞게 했습니다. 한자어인 백죽은 틀리게 하였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실까요? 맞은 것을 고피하시오. 가루약과 말약이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예, 이거 고유어를 맞게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 21항이 되었죠. 예, 그러니까 가루약 앞에 거를 맞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늑다리와 노닥다리가 있는데 요 늑다리 앞에 거만 맞게 하였고요. 예, 그 고유어인. 그 다음에 외지다, 벽지다, 외지다를 맞게 했습니다. 잔돈, 잔전, 잔돈을 맞게 했고요. 푼돈, 푼전, 푼돈을 맞게 했고 그 다음에 짐꾼, 부지군, 짐꾼을 맞게 했고요. 지금 고유어를 맞게 하는 얘들이죠. 그 다음에 흰말과 백마가 있는데 아예 고유어인 흰말과 그 다음에 아예 한자어인 백마만 맞게 하였고 그 두 개 짬뽕 시킨 백말은 틀립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1번, 3번만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흰죽과 백죽이 있는데 고유어 맞게 한 흰죽이 맞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글 맞춤법 22항 보시겠습니다. 한자어 표준으로 살펴볼 텐데요. 제22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으로 삼는다. 자, 여기에 따라서 자, 21항은 지금 고유어를 표준으로 삼은 예가 되겠고요. 22항은 고유어와 한자어가 있을 때 한자어를 표준으로 삼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보시면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린데 개다리 소반과 개다리 밥상이 있네요. 요거 개다리 소반을 맞게 했습니다. 개다리 밥상은 이제 밥은 한자어고 그 다음에 소반 밥상은 밥상은 고유어고 그 다음에 소반이 한자어였는데 개다리 소반을 고유어 한자어를 표준으로 삼는 예니까 그 개다리 소반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 개다리 소반은 여러분들 그 옛날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실 때요. 요렇게 차 이렇게 가져오는 차 이렇게 담아오는 이렇게 조그만 요런 혹시 요런 상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좌식 생활, 앉아서 생활할 때 요런 조그만 상 가져와가지고 같이 차 마시고 이러는 것. 예, 요게 이제 다리가 개다리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좀 벌어져 있는 그런 다리 모양을 한
요 소반, 요거를 개다리 소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개다리 밥상 틀리고 개다리 소반이 맞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겸상과 맛상이 있는데, 이제 같이 이제 식사하는 거죠. 이거는 겸상만 맞습니다. 맛상 틀리고요. 그 다음에 고봉밥과 높은 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봉밥이 맞습니다. 그래서 밥이 있는데 밥을 아주 높이 쌓은 밥.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반찬보다도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밥을 이렇게 높이 쌓아서 주면은 그러면은 참 대접을 받는 그런 느낌. 예, 되게 아주 좋은 거였죠. 그래가지고 예, 밥을 이렇게 높이 쌓아서 주는 밥. 이게 이제 고봉밥이라고 하고요. 그 높은 밥이라고 부르진 않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일꾼들한테 밥을 높이 쌓아가지고 주기도 하고 아니면 대접할 때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제사 드릴 때 있죠. 제사 드릴 때 그 조상들 그 밥 많이 먹고 가라고 요렇게 그 높이 그렇게 쌓은 그런 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고봉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단벌과 헛벌, 이건 이제 단벌 신사, 예, 옷 딱 하나만 있는 단벌이 맞습니다. 앞에 게 맞고요. 헛벌은 틀리고요. 이제 한자어를 좀 맞게 한 얘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방집과 마바리 집이 있는데, 요 마방집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말을 부리는 마부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말에다가 뒤에 짐을 실어가지고 다니는 그 마차들이 그 옛날엔 있었습니다. 예, 저희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다도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거 본 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는 곳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구로공단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공단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마차가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한테 물린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말한테 귀엽다고 막 쓰다듬으려고 그랬다가 그 어린애니까 말이 저한테 확 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그 말 주인이 막 재빨려가지고 떡볶이 사 먹으라고 돈 주고 바로 도망가 버렸는데 집에 가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말 주인 찾아오라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엑스레이 찍고 막 그랬는데 다행히 뭐 뼈에는 이제 문제가 없었고,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말한테 물려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 말을 이제 부리는 말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집들이 마방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망스럽다, 면구스럽다, 민주스럽다라는 말 대신 이제 민망스럽다만 맞게 하고요. 면구스럽다, 민주스럽다 다 예,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꼬레와 구들꼬레가 있는데, 자, 방꼬레를 맞게 하고요. 아까 전에 이제 우리 고유어를 이제 표준어로 삼은 것 중에 구들장이 있었죠. 예, 구들장은 이제 그 방바닥을 이제 만드는 그런 넓고 평평한 돌을, 예, 그거를 이제 얇은 돌, 그거를 이제 구들장이라고 불렀고요. 요 방꼬레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그 구들장 밑에, 그러니까 지금 방바닥 밑에 여기 아궁이가 있잖아요. 그 아궁이에서 그 연기가 빠져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 연기나 재가 빠져나가도록 구들장 밑에 그렇게 그 연기가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그 통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는 가끔 청소를 해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예, 그래 안 그러면 막히면은 예, 뭐 연기 바로 올라오고 큰일 나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통로 그거를 갖다가 방꼬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들장 밑에 불길이나 연기가 예, 통하여 나가게 하는 길 이런 거를 이제 방꼬레라고 하는데, 하여간 저기 구들장 같은 경우에는 고유어를 표준어로 삼아서 방돌 대신 구들장을 표준어로 삼았고요. 방꼬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한자를 표준어로 삼아서 구들꼬레 대신 방꼬레를 표준어로 삼았다는 것, 예, 그거 뭐 같이 연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부항단지와 뜸단지가 있는데, 이거 부항단지가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 부항 떠보신 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떠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좀 결리거나 그럴 때 이렇게 부항을 뜨죠. 예, 그런데 그걸 이제 부항단지라고 부르고요. 뜸단지라고 그러면 틀리고요. 또 게다가 부항항아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틀립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부항단지가 맞다는 것, 뜸단지, 부항항아리 틀리다는 것, 예,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에 이제 산누에와 맨누에가 있는데요. 요거 산누에만, 예, 그 누에 치는 것, 산에 그 치는 그 산누에, 그것만 맞게 했고요. 그 뽕이죠. 예, 그 다음에 뽕잎을 먹는 그 벌레들, 예, 걔네들을 이제 그 뭐 번데기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비단이 나오죠. 예, 비단이 나오고, 예, 그래서 요 치는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산줄기와 맥줄기가 있는데 산줄기가 맞고요. 예, 그 다음에 맷발도 틀리고요. 예, 그 산줄기만 맞게 했습니다. 한자어 맞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삼과 무삼이 있는데 수삼을 맞게 했어요. 예, 수삼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그 뭐 물에서 나는 그 인삼이 아니고요. 저 물에는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그 양분을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삼을 이렇게 거기 밭에다 심으면은 그 뭐 한 10년 동안은 농사를 못 짓는다고 그러죠. 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그만큼 인삼이 그렇게 몸에 그 양분이 이렇게 농축돼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말려가지고 팔죠. 근데 말리지 않은 인삼이죠.
있죠. 그거를 수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삼은 보통 물에서 자라는 그 인삼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물에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물에선 자랄 수가 없고요. 말리지 않은 인삼을 수삼이라고 부른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도두개와 불도두개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촛불을 많이 사용했으니까 심이 이렇게 꼬부라졌으면 심을 펴야겠죠. 이런 그 심을 펴는 그런 이제 기구, 이런 이제 뭐 막대기 같은 것 그런 거를 심도두개라고 심도두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파와 둥근파가 있는데 양파를 맡겨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질병과 어질머리가 있는데 어질병을 맡겨야 했고 윤달과 군달이 있는데 윤달을 맡겨야 했습니다. 자, 윤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우리 그 4년마다 한 번씩 그 달을 하나 더, 그러니까 음력을 할 때는, 우리는 양력을 할 때는 그러니까 31일까지도 있는데, 음력을 할 때는 다 30일이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 남은 그런 일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그걸 다 몽땅 다 모아가지고 4년마다 한 달씩 그렇게 윤달을 그렇게 두게 됩니다. 그래서 달을 하나 더, 그거 더 플러스로 이렇게 4년마다 그 13달이 되는 거예요. 4년마다 12개월이 아니라 13개월. 그래서 음력을 살 때 그렇게 4년마다 달 하나를 더 추가를 시키는 그런 달을 윤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하고요. 우리 1교시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